이 내용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육받은 손이 골프 스윙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 손은 모든 느낌 처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대요. 손홀톡의 클럽의 세 가지 요소, 페이스, 헤드, 샤프트를 모두 잘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손에 다 있잖아요. 손목이 세 가지 움직임, 수평으로 움직이면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고, 수직으로 움직이면 클럽 헤드를 제어하고, 회전이 되면 클럽 페이스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두 다 손에 있잖아요. 그리고 손을 통해서 내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제어하려면 몸도 알아서 잘 움직여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어하는 느낌을 모르는 손은,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은 손은 모든 것을 무용으로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의심조차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윙을 했는데 잘 맞았고 잘 안 맞았을 때 그게 그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죠. 스윙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공이 트랙맨 데이터 값을 보니까 클럽 페이스는 비교적 괜찮아요. 근데 클럽 페이스가 한 10도 정도 오픈이 됐어요. 그럼 이건 뭐의 문제일까요? 손 중에 어디? 그렇죠.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번에는 여기서 쳤는데 맞는 순간 오히려 클럽 패스는 괜찮아, 페이스 앵글이 심하게 다쳐 맞았어요. 그럼 여기서 턴에서 롤로 되는 양이 너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내가 원인을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럼 내가 턴에서 롤의 그 타이밍이 좀 늦었구나, 그렇게 해서 원인을 금방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잡을까요? 그때는 이렇게 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푸시나 이렇게 슬라이스가 됐어. 이거를 모르면 제일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럼 열리죠? 비교적 스키가 가깝게 가거든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은.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플랫한 왼손목은 얘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근데 놓고 바닥에 있는 라인만 지키면 얘는 비교적, 그러니까 왼팔을 수동적으로 유지하고 왼팔이 안에 다른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내버려 두면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람이 단순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내버려 뒀을 때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손으로 스윙하는 법을 배우고 손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대. 클럽 헤드나 몸을 관찰하지 않을 때까지 손을 관찰하여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잘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와닿았거든요. 클럽 헤드에 자꾸 시선이 뺏기는 순간 골프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골핑머신에서는 이 교육받은 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손목은 세 가지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이거든요. 회전, 그렇죠. 수직 움직임, 그다음 수평 움직임, 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클럽을 잡고 오른손목을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클럽 샤프트가 어떻게 될까요? 클럽 샤프트 바닥에 대놓고 제가 오른쪽 손목을 수평적인 움직임에서 벤트를 하면 클럽 샤프트가 뒤를 가면서 저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제어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호라이전털이 뭐냐면 수평적인 움직임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거는 클럽 샤프트를 제어한대요.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벤트가 됐어요. 오른손목 벤트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은 그대니까 얘는 혼자서 왼손목 코킹이 안 되겠죠.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움직임에 의해서 왼손목이 코킹이 되면 아래에 있던 이 클럽 헤드가 수직으로 하면서 위로 올라와 주겠죠. 그래서 이 수직적인 움직임이 클럽 중에 이제 클럽 헤드를 제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테이션은 뭐냐면, 로테이션은 내가 회전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냥 회전처럼 보이는 거지. 왼팔 근에 벤트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클럽 페이스가 여기에 비해서는 열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자,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지키려면 열렸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다시 이제 제자리로 가려면 몸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얘가 그대로 다시 돌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그리고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지면 클럽 페이스가 닫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뭐가 해줄까요? 왼팔은 그네니까.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 얘는 열리는 거고, 여기서 반대로 올라오면 몸이 시계 반대 방향, 피니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이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은 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골프 클럽 제어를 하는 열쇠는 교육받은 손이래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손은 요 세 가지 움직임, 수평적인 움직임, 수직적인 움직임,
그다음에 회전적인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클럽 헤드 레그 프레셔 포인트를 손과 클럽 헤드의 연결 라인으로 사용하여 숙련되고 훈련된 손 모션을 획득하고 개발을 해야지 클럽의 세 가지 요소 샤프트, 헤드, 페이스를 잘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요 수평적인 움직임에 우리가 명칭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요 중간적인 상태가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벤트도 아니고 이게 반대쪽으로 꺾기도 아니고 아치도 아닌 이 플랫.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이게 플랫한 상태에 왼손목이 하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우리가 비교적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잡고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 그러니까 프로님들이 봤을 때는 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지만 제 입장은 어떨까요? 그냥 스퀘어예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가 클럽 페이스가 제 몸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면 제 몸이 그럼 얘는? 근데 제 몸에 대해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회전처럼 얘가 열리고 닫히고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거를 잘못 이제 처음 이게 어설프게 보면 턴앤 롤이 뭐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얘를 이렇게 틀어서 클럽 페이스를 열고 다시 이렇게 틀어서 인위적으로 크로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액션하고 모션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게 다 뭘까요? 여기 모션이에요. 액션이 아니에요. 근데 호머 켈리가 정말로 아까 프로님이 말씀한 대로 얘를 이렇게 돌려서 뭔가를 변화를 줬다고 하면 액션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회전적인 부분을 핸드 모션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손목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알아봤지만 자, 수직적인 움직임, 손목이 꺾이고 수평적인 움직임이 되죠. 근데 얘가 회전을 할 수 있을까요? 손목이? 회전 못해요. 그러니까 손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호머 켈리는 핸드 모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손이 돌잖아요. 이 팔뚝도 돌아요. 같이 돌아요. 근데 얘를 돌린 게 뭐였을까요? 결국은 왼팔은 그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돌아가게 보이는 게 뭐냐면 몸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팔을 이게 내가 이게 돌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중간 요 엉콕하고 콕하고 중간 상태가 레벨이에요. 콕도 아니고 엉콕도 아닌 상태 레벨.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 콕.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엉콕. 근데 이 상태가 나중에 정말 중요해요. 레벨 상태 유지하는 게. 레벨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뒤에 제가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길게 잡으면 여기랑 제 팔뚝하고 이 각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임팩트 순간은 레벨 상태일까요? 아니면 엉콕 상태? 레벨이에요. 이 상태예요. 공이 맞을 때는. 자, 레벨 상태를 내가 잘 유지를 하고 어드레스 때 숙이잖아요. 이 상태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여기에 각도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숙이면 클럽 헤드가 바닥에 안 닿아요.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미스가 뭐냐면 엉콕이 된다고. 그럼 이 상태거든요. 그럼 이 각도랑 완전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테이크어웨이가 어떻게 빠지냐면 라인을 지키려고 해도 얘가 낮게 빠진다고. 대부분 이 미스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대로 내려서 바닥에 라인을 지키면 이 클럽 헤드가 훨씬 더 잘 올라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미스가 우리가 생각 못한 게 여기서 이 각도, 요하고 팔뚝하고 이 각도를 유지하고 이 상체가 이 고관절을 접히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사실상은 이 클럽이 바닥에 닿을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정렬을 한다는 차원에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이 상태는 뭐냐는 거예요. 엉콕이에요, 엉콕. 그럼 퍼터처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또 안 좋은 점이 있냐? 파워적인 면에서 레벨이죠. 그럼 여기서 얘가 왼손이 몸의 움직임에 회전을 한다고 치고 제가 얘를 턴을 한번 해볼게요. 턴, 롤이 돼요. 그러면 얘의 움직임이 많아지죠. 그럼 이것도 파워하고 연관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없어요.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럼 파워 면에서도 상당히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턴하고 롤도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중립이 어디냐면 버티컬인 거잖아요. 버티컬에서 이렇게 들면 턴이죠. 그럼 롤은 어디까지일까요? 롤은 여기까지. 버티컬 위치까지가 롤이에요. 롤 여기까지가 롤이에요. 나머지는 몸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더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해버리죠. 그럼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가 턴 앤 롤이에요. 버티컬 위치까지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다음부터 스위블이에요. 스위블이랑 뭐냐면 얘 팔뚝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라고. 근데 팔뚝이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히터 타입은 안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엄브렐라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왼팔 수동적, 오른팔 수동적이니까 원심력에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팔꿈치가 접힐 수도 있는 게 이제 스위블 동작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요. 핸드 모션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백스트로크 중에 버티컬, 그러니까 턴도 아니고 회전이 안 된 상태에 손목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터닝이지만 턴도는 아니래요. 그럼 이거를 뭐랑 붙여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모션인지 액션인지의 차이인 거죠. 터닝은 뭘까요, 여기서? 돌리고 이거 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왼손목이 버티컬 상태예요. 몸을 이렇게 돌아가는 중이지만. 근데 턴도는 뭘까요? 과거잖아요. 이미 얘가 과거로 되려면 액션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미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이크어웨이 중에 이거 왜 빠지냐는 거예요. 모션이잖아요. 만약에 버티컬에서 턴으로 가는 게 액션이라고 호머 켈리가 정의를 했으면 저 핸드 액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액션이 자 여기서 터닝이 된 거는 모션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액션은 뭐였을까요? 얘가 빠진 거지. 얘가 빠진 거. 라인을,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직선을 내가 유지하려고 했더니 이쪽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액션은. 그럼 실질적으로 왼팔이 액션을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놓고 여기서 액션은 뭐냐면 이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액션일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회전시킨 거는. 근데 이제 프로님이 어렵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돌아간 거 모션은 알겠어. 근데 액션을 자꾸 여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얘가 액션이에요. 왼팔하고 왼손목하고 상관없이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액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팔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어깨가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빠지고 하면 왼손 등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터닝이잖아요. 근데 이게 턴드가 되면? 이건 뭘까요? 이렇게 한 건 제가. 액션으로 한 거지. 근데 왼팔은 뭐였어요? 그네. 왼팔은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왼팔은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손목 코킹도 액션을 할 수 없고 팔이 올라가는 것도 액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반대 위치도 마찬가지겠죠. 롤링이지만 롤드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턴에서 버티컬 위치로 찾아오는 게 롤이잖아요. 근데 아까 프로님들이 오해한 것처럼 롤드는 아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이? 여기서 인위적인 롤드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훅 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꼬랑지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밑에 나오네요. 왼손목이 회전과 함께 버티컬 위치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힌지가 아니고 스위블이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롤의 정의인 거고, 그다음부터 얘는 되게 많이 빠져있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 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관성. 위에서 떨어져서 밑으로 가면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 관성에 의해서 팔에 힘이 빠지고 내버려 두면 이 팔뚝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스윙어는 이 동작이 필요하지만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스트로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위블이 없죠.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가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드라이버 칠 때는 스윙어 패턴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감길 수도 있는 거고, 그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자,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이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죠. 클럽 샤프트 제어, 클럽 헤드 제어,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 제어를 하죠. 수직적인 움직임이 클럽 헤드, 수평적인 움직임이 클럽 샤프트, 그 다음 회전적인 부분이 클럽 페이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손이 스윙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모든 몸의 움직임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손은 모든 느낌을 스윙했을 때 느낌을 처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래요. 자, 그리고 손을 통해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제어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손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잘 제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뭐를 이해해야 되고,
그게 이거 아닐까요? 수평적인 움직임이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고 수직적인 움직임이 클럽 헤드를 제어하고 회전적인 부분이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잘 연습을 하자는 거죠. 자, 무슨 연습을 하면 그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을 잘 습득하고 잘 연습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연습 방법.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습 방법. 바닥에 있는 라인만 잘 제어하면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건 거예요. 자, 근데 백스윙 할 때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손목의 코킹, 벤트. 자, 라인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다음 오른쪽 팔꿈치에서 이렇게 하면 라인이 잘 맞죠? 내려올 때도 다시 라인을 지키면 코킹이 점차적으로 풀리고 벤트가 유지되고 다시 턴 됐던 게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면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이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는 모션이 있잖아요. 모션. 근데 이걸 액션으로 연습하면 또 큰일 나는 거지. 또.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제 경험담이에요. 저는 이거를 액션으로 연습했었어요. 백스윙 할 때도 오른손목을 액션으로 벤트를 하려고 하고 올라갈 때도 왼손목을 액션으로 연습을 하려고 하고 내려올 때도 찾아오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액션하고 모션의 개념을 딱 이해가 되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교육받지 않은 손, 그러니까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무용으로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정도로 의심조차 받지 않을 수 있대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이거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테이크어웨이 때. 아는 분 있을까요? 아는 분이 계속 이렇게 할까요, 근데? 왜 안 고쳐줄까요,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잘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공은 결과는 별로 안 좋죠. 그게 이 얘기예요.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을 잘 이해 못하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감이잖아요. 감으로 공을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손으로 스윙하는 법을 배우고 손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대요. 손 중에는 어디냐면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을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뒤로 갈 때는 내가 오른손목이 라인을 지키려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벤트 되는 거를 잘 관찰을 해야 되고 더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잡혔을 때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왼손목 코킹이 되는 거를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클럽 헤드나 몸을 관찰하지 않을 때까지 손을 관찰하여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정말로 와닿더라고요. 특히 이거, 클럽 헤드. 근데 대부분 미스는 클럽 헤드에 속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봤죠? 짧은 클럽은 업라이트 하니까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클럽 헤드가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약간 닫혀있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긴 클럽은 플랫하면 얘가 약간 더 열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이 잘 맞으면 얘도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도한 대로 공이 안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제 신경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공이 조금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테이크어웨이 때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얘를 액션으로 잡고 페이스를 더 열려고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클럽 헤드는 클럽 샤프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클럽 샤프트가 가는 대로 얘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클럽 헤드도 그렇지만 이 클럽 페이스 면도 그럼 업라이트한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면 이렇게 닫혀 있는 게 맞는 거고 플랫한 상태로 이렇게 가면 열려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얘를 제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클럽 헤드, 특히 클럽 페이스의 방향을. 그리고 몸도 될 수 있으면 신경 쓰지 말래요. 스윙하는 내내. 골프 클럽을 제어하는 열쇠는 핵심 키는 교육받은 손이래요. 자, 그리고 클럽 헤드 레그 프레셔 포인트를 손과 클럽 헤드의 연결 라인으로 사용하여 숙련되고 훈련된 손 모션을 획득하고 개발을 해야 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직적인 움직임, 수평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회전적인 움직임이겠죠. 이 세 가지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수평적인 움직임, 우리가 손목이 움직이는 걸 생각 한번 해볼까요? 수평적인 움직임은 손톱 쪽으로 꺾이는 걸 벤트라고 하고 이 중립적인 상태를 플랫이라고 해요. 손바닥 쪽으로 꺾이는 걸 아치라고 하고 이거는 뭐를 결정을 하냐면 클럽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클럽 샤프트 제어하는 데 관여를 해요. 제가 양손 그립을 잡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가리키려고 하면 자, 오른손목이 여기서 벤트가 되면 클럽 샤프트가 뒤로 가면서 플레이 라인을 제어하는데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수평적인 움직임이 보시면 클럽 샤프트를 제어해요. 자, 그리고 수직적인 움직임의 중립 상태가 뭐냐면 레벨이에요. 레벨,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손날이 이렇게 팔도가 같이 있는 게 코, 그 다음에 다시 레벨로 와서
다시 조금 더 내려가는 걸 언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를 제어할까요? 왼손목 코킹이 되면 아래에 있는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클럽 헤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손목은 회전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윙을 하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우리가 지키려면 회전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호모켈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핸드 모션이라고 했어요. 손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위스트 모션이라고 표현을 했고, 왜냐면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건 손목은 회전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손목이 회전을 하려면 손이 이렇게 회전한다고 호모켈리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제 손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 뒤쪽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회전을 하면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타겟에 비해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대쪽으로 오기 위해서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동작을 하면 열렸던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 회전적인 부분이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리가 골프 스윙의 메커닉에 필요한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에 다 관여를 하는 거겠죠. 골프 클럽을 제어하는 열쇠가 교육받은 손이라고 이제 호모켈리는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전적인 부분을 보시면 중립이 뭐냐면 버티컬이에요. 시계 방향, 백스윙 방향으로 회전하지도 않고 시계 반대방 회전하는 상태를 버티컬,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백스윙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턴이라고 하고, 턴에서 다시 버티컬로 찾아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를 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용어들이 조금 이제 다른 데랑 쓰는 거랑 좀 차이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어나디비에이션, 뭐 플렉션도 있고 있잖아요. 그게 해부학 용어잖아요, 그게. 근데 이거를 공부할 때 이제 림브레이크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 골프가 너무 골프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림브레이크 선생님 표현으로 따지면 너무 뒤에 션자를 붙인대요. 무슨 션, 뭐. 근데 이렇게 편한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들이 있는데 왜 그런 단어를 자기는 쓰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막 이런, 만약에 뭐 이게 거기 턴이 뭐죠? 이렇게 시계, 어나디비에이션인가요? 프로나우네이션인가요? 이게 프로나우네이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턴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를 왜 프로나우네이션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도는 거를 뭐 스피네이션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결국은 프로나우네이션하고 턴하고 동일한 뜻인 거고, 롤,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게 이게 스피네이션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중립 상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평적인 부분의 중립 상태, 벤트도 아니고 아치도 아닌 게 플랫, 수직적인 부분의 중립 상태, 콕도 아니고 언콕도 아닌 게 레벨, 회전적인 부분의 중립 상태, 턴도 아니고 롤도 아닌 게 버티컬. 왼손목이 플랫, 레벨, 버티컬이면 이 상태가 우리가 골프 스윙에서 뭘까요? 플랫, 레벨, 버티컬. 임팩트예요, 이 상태가. 그러면 왼손목이 플랫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손목은 벤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액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죠. 다 모션이죠. 그럼 이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핸드 모션에서 보시면 저도 요 내용, 요거를 이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5년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해한 게 어떻게 했냐면 책을 계속 보니까 액션하고 모션의 이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백스트로크 중에 왼손목이 버티컬, 그러니까 턴도 아니고 롤도 아닌 왼손목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 뒤쪽이겠죠? 백스윙 방향으로. 터닝이지만 턴드는 아니래요. 이해되시나요? 터닝이지만 턴드는 아니다. 그러니까 터닝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왼팔은 그네고 버티컬 상태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비켜져요. 그럼 제 왼손목은 터닝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턴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그렇죠. 그럼 이게 액션하고 모션 중에 액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션이지 액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다운 스트로크에서 왼손목이 왼쪽으로 이동을 할 때 롤링이지만 롤드는 아니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고 앞쪽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오른쪽 어깨가 공 쪽으로 푸시가 되고 왼쪽이 거기에 맞춰서 풀이 돼주면 클럽 페이스는 내가 인위적으로 스퀘어로 유지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스퀘어가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액션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얘가 가능할까요? 비교적 스퀘어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레슨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은. 배너 간의 스피네이션, 외전 동작을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해서 많죠. 근데 이제 마이크 밴더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그라는 거에 대한 오해. 왼손목 코킹이 최대한 늦게 풀리면 레그라고 착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손날이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클럽 페이스가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생각 같아서 인위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동작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를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마이크 밴더라는 사람이. 근데 마이크 밴더도 이걸 모를까요?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려고 했더니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무조건 임팩트 순간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표현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이제 와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플랫, 벤트, 레벨. 요 상태가 플랫이겠죠. 중립적인 상태. 요거는 벤트. 그리고 반대쪽이 아치겠죠. 그럼 벤트를 생각할 때 왼손목은 벤트가 필요할까요? 스윙하는 내내? 임팩트까지만 생각을 하면 필요 없어요. 벤트는 오른손목에만 해당되지 왼손목은 항상 플랫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플랫에 대한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플랫이 이거잖아요. 이 손 나라고 팔뚝하고 이렇게 평판한 상태. 자, 근데 여기서 이게 플랫이죠? 제가 여기서 그립을 잡기 위해서 손 모양을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얘가? 약간 벤트의 느낌이 있어야 돼. 이게 플랫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제가 이 손등을 얘랑 이렇게 맞추면 이게 플랫일까요? 여기서 손을 펴보면 돼요. 이건 아치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백스윙 탑에서 이게 맞냐, 이게 맞냐를 갖고 논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립을 잡고 손바닥을 폈을 때는 이게 플랫으로 주먹을 쥐면 약간 벤트의 느낌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상태를 그대로 가고 회전 모션과 오른쪽 팔꿈치 움직임에서 이렇게 가면 얘가 살짝 벤트의 느낌이 살짝 있는 게 오히려 플랫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를 이거는 아치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닫혀 맞는 현상도 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 아치.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레벨, 콕, 언콕. 근데 우리가 정확한 레벨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콕도 아니고 언콕도 아닌 정확한 레벨의 위치. 정확한 레벨의 위치는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배너 간의 그립 있잖아요. 왼손 그립. 배너가 왼손 그립 어떻게 잡네? 이렇게 잡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 샤프트를 길게 빼면 클럽의 전체적인 무게를 여기 힐패드 부분에서 이렇게 받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클럽 샤프트랑 왼팔이 이루는 앵글이 이만큼이 나오면서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가 직선일까요? 아니면 약간 각이 있죠. 이렇게 약간 V자 쉐이브. 이 상태가 레벨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를 접으면 콕이 됐다가 다시 피면 레벨. 근데 이제 대부분 오해가 뭐냐면 어드레스 상태에서 그립에 힘을 뺀다는 명목 하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리면 이 각도를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클럽 헤드를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내리는 순간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 앵글이 사라지죠. 레벨이 아니고 이 상태는 언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테이크어웨이 때 레벨인 상태를 내가 유지를 하고 테이크어웨이를 해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잘 지키면 클럽 헤드가 비교적 잘 위로 올라오게끔 되는데 얘를 언콕으로 놓고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클럽 헤드가 생각지도 않게 내 몸 뒤로 빠지는 이런 또 오류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왼손목 콕은 오른쪽 팔꿈치에 의해서 모션으로 돼야 되는데 얘가 너무 이렇게 낮으면 인위적으로 왼손목에 근육을 써서 이제 코킹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할까? 이렇게 되면. 그럼 왼팔은 그네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움직이니까. 그러면 내가 왼팔의 근육을 어느 정도 썼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올 거냐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리면 또 이제 아웃에서 인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직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임팩트 순간은 레벨이 맞을까요? 아니면 언콕이 맞을까요? 언콕.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근데 그 말이 왜 그러냐면 호모켈리가 또 언콕을 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여기를 보시면 손목은 콕 위치에서 언콕으로 움직이는 모든 위치를 언콕으로 간주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콕에서 언콕으로 가려면 자동차에 있는 기아처럼 항상 레벨 상태를 도달하고 그 다음에 언콕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임팩트 순간에 사실상 이렇게 언콕이 되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
바깥쪽에 임팩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정을 어디를 했을 때 레벨로 했죠. 이렇게 이 각도를 유지하고. 근데 맞는 순간 이거 더 풀리면 클럽 헤드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공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 바깥쪽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까지도 이 상태 레벨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진행을 더 오른쪽 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질 때 그때는 엉콕으로 바뀌지만 임팩트 순간은 사실상은 레벨이 더 맞다는 거죠. 근데 엉콕으로 맞아야 된다는 그게 그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드라이버 칠 때 거의 바깥쪽에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바깥쪽에 맞으니까 어떻게 되면 더 이렇게 내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클럽 헬스 값이 인터하시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적인 부분 봐볼게요. 자, 이게 버티컬, 회전이 안 된 상태. 자,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진 게 턴. 그럼 롤은 어디까지가요? 롤은 버티컬까지가 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아요. 근데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롤에 대한 정의를. 손목을 왼쪽으로 돌리면 롤드가 되어 턴 위치에서 버티컬 위치로 다시 이동을 한대요. 버티컬은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그 다음은 뭘까요? 여기서 더 이렇게 가는 거. 스위블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스위블인데 이거를 여기까지 롤로 생각하면, 자, 릴리스 중에 손목은 일반적으로 버티컬을 넘어 롤은 안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임팩트 이후까지 턴 위치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임팩트 이후까지 턴이라는 거는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턴이죠. 그럼 임팩트 이후에 턴이 되면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면 열려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턴이라는 거는 여기다 시계 방향 이렇게 틀어진 거죠. 튼 상태로 이렇게 남으면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그러니까 열리는 거는 이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열리는 거고, 이게 이제 또 뭐냐면 이렇게 페이스가 하늘을 보는 거는 이제 레이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뒤로 붙은 게 반대죠. 그럼 탄도가 높아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갈 때 공을 띄우려면 이 왼팔의 방향이 일반적인 스윙에 비해서는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왼팔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아까 뭐냐면 힌지 액션, 여기 붙어 있느냐, 여기 붙어 있느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얘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백스윙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이렇게 되려면. 임팩트 이후에 턴이 되려면. 오, 맞아요. 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을 띄우거나 플롭샷을 할 때는 대부분 믹스가 뭐냐면 얘를 더 열라고 하죠. 백스윙 때. 그럼 연다는 얘기는 이 손목의 회전적인 부분에 벌써 턴이 된 거잖아요. 그럼 턴에서 우리가 반대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제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뭘까요, 이게? 롤이에요. 그럼 로프트가? 세워지니까 뛰는데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띄울 때는 오히려 이 클럽 페이스가 놓고 공을 보듯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야죠. 롤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 손바닥이 거의 이게 하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갔다가 반대쪽으로 갈 때는. 근데 이 믹스를 제일 많이 해요. 선수들도 그렇고 공을 띄울 때 클럽 페이스 열고 더 열라고 하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롭샷이나 벙커샷 할 때는 왼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왼팔이 회전을 하면 얘가 플랫으로 바뀌지만 얘가 반대로 회전을 하려고 하면 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열어놓고 이렇게 가죠. 그럼 얘가 업라이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반대쪽으로 걸 때